예, 우리 첫 번째 토픽은 경영 환경은 어떤 변화의 길을 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변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환경에 대한 적응 차원에서 변화라는 그 이슈가 제기되는 거니까 우리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명확히 이제 구분하기는 우리 시대에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개념상으로 산업사회 또 정보지식사회 이렇게 이제 이원화해보고, 우리도 산업사회에서 정보지식사회로 전환이 된 거지요. 근데 이거를 딱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론의 여지도 많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2000 몇 년도 이렇게 2017년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정보 지식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지만은 횡단적으로 봤을 때, 즉 쭉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여전히 농경 사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입됐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국가마다 그 진입의 정도 이런 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구분하는 것보다는 어느 분야에서는 이런 속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지식 사회지만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산업사회의 속성 요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변화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제 분야별로 한번 보죠. 정치에서는 국가 중심의 집단주의 사고에서 시민 중심의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국가의 실익 중심, 즉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 단위에서는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 이런 그 흐름도 있는 거죠. 실제로. 자국 이기주의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는 예전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FTA라든지 WTO와 같이 이렇게 그 경제에서 국경을 갖다가 없애자는 그 운동이 막 이렇게 트렌드가 막 진행이 되다가 정권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 주요 강대국들 EU를 포함해가지고 자국 이익주의로 다시 회귀하고 있지 않나 이런 그런 그 현상도 있는 거죠.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집단주의에서 시민 중심의 개인주의로 가고 있다.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국민 이런 얘기도 많지만은 시민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라는 거는 하나의 집단을 의미하는 건데 시민 의식이라는 거는 국가를 불문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삶의 태도 이런 것이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범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시민 의식이라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시 됐다. 이런 그 흐름도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도 국가라든지 집단 이렇게 되면은 규범이나 규칙이나 질서라든지
위계 이런 걸 갖다가 중시 여기는데 시민 사회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윤리나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지역이나 국가나 이런 거 상관없이 공정성에 대한 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잣대죠, 그죠? 결과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 뭐 상호작용의 공정성, 뭐 이런 공정성에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인간 사회에서는 범용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본 거죠. 역시 투명성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규범이나 규칙이나 질서, 이런 그 사회적 가치에서 윤리나 공정성이나 투명성과 같은 그 보편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는 사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경제에 있어서도 소유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내 거를 오롯이 개인 단위화하던 게 이제 쉐어링, 뭐 공유 경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다. 뭐 이런 개념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사회 구성 단위에 있어서도 뭐 대가족에서 뭐 핵가족으로 이렇게 변화됐다가 이제는 개인 단위로 많이 이렇게 이행이 되고, 특히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적용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혼술, 혼밥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술을 갖다가 혼자 먹으러 들어가면은 이게 되게 어색해서 이제 잘 못 들어갔었죠. 그죠? 근데 요즘은 뭐 혼술하는 사람도 많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개인을 위한 그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죠? 음식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산업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 단위가 점차 그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족에서 뭐 소가족, 그 다음에 핵가족, 그러다가 개인 단위로. 뭐 이게 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테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변화가고 있다는 거 하고. 소통 경로도 뭐 예전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학기술 문명이 뒷받침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뭐 만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는데, 이제는 많은 부분의 소통 수단이 디지털로 이행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여기에도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 이슈라는 게 물질적 풍요, 양극화 현상, 성역할, 남성 여성의 역할 갈등 뭐 이런 게 이제 많았었는데, 요즘의 이슈는 요즘 그거 많이 나오죠. 이제 공동체 이슈. 그래서 조직도 예전에는 뭐 기업 이런 것이 뭐 주 연구 대상이었는데, 앞으로 사회에서는 조직론에 있어서도 공동체와 관련된 조직 연구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라든지, 그죠? NGO라든지 여기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증가됨으로 해서 조직론에 있어서도 이익 중심의 기업 조직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 조직에서의 그 조직 그 이론이라든지 조직 심리 쪽도 역시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역할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세대 간 갈등도 주요 이슈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주 요인이죠. 그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정보 지식 사회의 흐름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우리 사회에서 당면한 아주 중요한 뭐 과제가 된 거죠. 그죠? 어쨌든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화 흐름 얘기하다 보면은 요즘 뭐 대중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이 있었다는 거는 1, 2, 3차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되게 1780년대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했던 게 1차 산업혁명이고, 이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증기기관이라는 게 이제 발명이 되면서, 그죠? 그 노동력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증기기관 혁명, 기계혁명이라고 그랬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의류를 중심으로 해서 의류 선물을 갖다 중심으로 한 산업,
철강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이 됐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2차 산업혁명은 18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했는데 이때 이제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급격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고 이때 예를 들어서 이제 발달하게 된 산업은 주로 전기, 그 다음에 자동차, 제조, 소비재 이런 그 산업이 그 경제의 주축을 이룬 거죠. 그죠? 근데 이 1870년대부터 대개 1970년대, 1980년대 후반, 1900년대 후반까지를 우리가 대개 산업사회로 이제 봅니다. 그죠? 이제 제3차 산업혁명이 이제 1970년대, 어쨌든 1980년대 말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대개 이게 월드와이드 하게 되는 게 선진국하고 개도국이라든지 이렇게 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30년 정도의 텀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예를 들어서 산업사회에서 정보지식사회로 이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개 1990년대 중반 이후 막 2000년대 초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게 실제로 이제 선진국에서 그 발화를 한 거, 시작을 한 거는 이렇게 1970년대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가 되게 정보 지식 사회니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보통신혁명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뭐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된다, 뭐 디지털 사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사회의 그 국가 경제의 주요 산업들이 전자, 통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이행이 된 겁니다. 그죠? 그때 뭐 이런 그 전기 전자 뭐 이런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4차 혁명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기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비교적 타임 레그 그러니까 시간 격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선진국에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뭐 몇 년 안 된 거죠. 일반적으로 한 2015년도 기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지식 사회에서의 ICT 기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정보통신 쪽의 산업 발달을 기반으로 해서 융복합 산업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ICT라는 게 우리가 information and 그 다음에 communication이죠. 그죠? communication, technology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산업 간의 그 장벽을 없애는 하나의 기반 산업이 된 거죠. 그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융복합 현상이 나타났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뭐 빅데이터 이런 이제 산업이 그 경제의 주축을 이제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거죠. 그죠? 기반한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나온 거는 독일에서 2010년도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 전략 2020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처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썼고 이게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이렇게 주의를 갖다 집중하게 된 게 우리 흔히 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2016년도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로 채택이 되면서 이제 많은 그 관심의 대상이 됐고 지금은 뭐 각종 대중 매체에서 가장 그 크리티컬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죠? 각 부처에서 이제 4차 산업을 이슈로 한 여러 가지 슬로건하고 이제 정책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죠. 그죠?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이게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앞으로 10대 서비스가
발달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이제 한 겁니다. 그죠? 과학기술이라든지 ICT 기반의 유망한 10대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앞으로 사회에 많이 이렇게 산업으로 발달할 것이다. 뭐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와 관련돼서 뭐 이런 현상 뭐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현금 없는 금융 서비스. 옛날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뭐 금융 결제가 될 거라고 뭐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의문을 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것도 뭐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운송 서비스가 거의 뭐 사람들이 이렇게 운전하고 그래서 택배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무인 네트워크 운송 서비스가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재난 대응 서비스라든지 건강 수명 증진 서비스. 그러니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건강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건강도 포함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건강도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는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거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주유소 개념이 아니라 전력 충전 서비스 산업 이런 게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하도 그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플랫폼 서비스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는지는 뭐 잘 모르죠, 그죠? 어쨌든 이런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전문가 서비스.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은 직종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로직과 관련된 로직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거는 많은 부분이 AI, 인공지능이 뭐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 에너지 공급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소셜 러닝 서비스. 아마 요거는 요 맥락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한 또 사회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결국은 평생 학습의 개념, 사회적 학습 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발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도 뭐 벌써 보면은 뭐 우리 기업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 시장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발달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이제 확장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어쨌든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은 어떤 그 크리티컬한 이슈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지 한 5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지정학적 위치가 대단히 이제 어떻게 보면 난감한 겁니다. 잘 활용을 하면은 이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잘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항상 이제 우리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요즘 특히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지는 그런 건데 어떻게 뭐 우리가 그 규모 자체는 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리적 면적으로라든지 인구수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큰 건 아니잖아요,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강소국으로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지역적인 리스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정치적, 군사적 위협 상황들이
이제 자꾸 이제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평화가 이제 유지되던 기간에서 이게 리스크가 지금 늘어나는 시기인데 이걸 어떻게 리스크를 갖다가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한 이슈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리스크가 있는 거죠. 예전 냉전 시대는 이게 딱 아군과 우군이, 아군과 적군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것도 사실은 모호해진 거라고. 그래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뭐 우리가 직면한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산업과 경제, 기업, 조직, 뭐 이건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이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참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 어느 하나의 갈등이면 그나마 뭔가 좀 타협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갈등의 요인들이 얽히고 이제 설키고 있는 거죠. 그죠? 가장 큰 게 결국은 이념 갈등인데 진보와 보수를 중심으로 한 그 갈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 이러한 걸 갖다가 어떻게 서로 좀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이념 갈등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갈등도 어느 정도 이념 갈등하고 연계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역 갈등으로 상승해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 부분도 근데 다행인 건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다는 그 생각도 좀 들어가고 지역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이제 또 나타나는 게 계층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그 양극화에서 그거를 메워줄 수 있는 사다리 기능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아마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상당히 이제 첨예화된 거죠. 그죠? 이건 예전보다 훨씬 더 첨예화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이제 더 증폭될 거로 생각되는 게 세대 간의 이제 갈등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이제 이제 진입이 되면서 청년 세대하고 그 다음에 노년 세대의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 작은 국가 안에 다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자꾸 이제 더 중요시되는 게 통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의 부분. 그 다음에 그 통합이란 건 결국은 소통을 갖다가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아주 키 이슈는 제가 보기엔 통합과 소통이에요. 그죠? 뭐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인데, 이생망이라는 거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게 이제 청년 세대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년 세대들한테 희망을 찾아주는 그 과제가 정말 직면한 우리 과제 같아요. 꼭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특히 더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고 싶냐 그랬더니 돌로 태어나고 싶대요. 동물도 싫고 식물도 싫고 인간은 싫고 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생에는 돌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이제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얼마나 현실의 삶이 힘들면은 돌로 태어나고 싶을까? 생각하는 그 자체도 싫대요. 그죠? 식물도 어쨌든 뭐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햇빛을 향해서 막 자기가 광합성 작용도 해야 되고 그쪽을 향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게 있던데 그 식물 그 자체도 그런 것도 싫대요. 어쨌든
현 그 청년 세대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좌절을 한마디로 표현해낸 그런 그 기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또 초고령화 사회 뭐 아까 갈등 부분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죠, 그죠? 그래서 2060년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40 몇 년 남은 거죠, 그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40%를 넘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럼 이게 경제 활동 인구, 생산 활동 인구 이런 게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어떻게 뭐 이거 연구 뭐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이슈도 이제 많이 중요시된 것 같아요. 기술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발달하고 있는 과학 기술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갖다가 평안하게 해주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잘 산다는 게 뭔지, 그래서 중세까지 예를 들어서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게 삶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좌우하고 있었는데, 그게 산업사회 이후에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러면서 본질적인 측면들, 철학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이런 것이 다시 수면 위로 산다는 것의 의미와 관련돼서 자꾸 이렇게 떠오르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사회 분야에서, 문화 분야에서, 산업, 경제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변화는 그 큰 흐름은 어쨌든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화 얘기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또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